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이지용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아이로스 2020에서 발표된 Cloud Sourced 3D Mapping Combined Multi-View Geometric and Self-Supervised Learning Approach라는 논문입니다. 네비인포라고 하는 중국계 자율주행 관련 회사의 유럽 연구소에서 어, 해망 연구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에서 레퍼런스로 쓰이는 그 지도 중에 HT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그 데이터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이 HT맵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호등, 뭐 차선, 진행 방향, 그리고 뭐 횡단보도 등의 어떤 자동차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 영역을 이제 매우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어, 여러 번 이제 반복을 운행한 후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이나 차량과 같은 어떤 동적 물체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측정 과정 중에서의 약간 왜곡이 있던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HT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떤 도로상의 지금 실시간 사고 정보라든지 뭐 자연재해에 따른 어떤 변화 그리고 뭐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작성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업데이트의 어떤 인적, 물질적, 시간적 비용 문제를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자율주행 커뮤니티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나오는 얘기가 크라우드 소스드 3D 맵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스드 3D 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한 어떤 2D 사진 혹은 또 비디오 같은 것들을 뭐 플리커,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모아서 어떤 그 비전에서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알고리즘 이나 뎁스맵으로부터 이제 인버스 프로젝션을 해서 3D 포인트를 이제 누적을 시켜가지고 이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로바를 이렇게 그 리컨스트럭션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로컬한 영역의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크라우드 소스된 이미지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제 HTML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대로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여기서 저자가 얘기한 어떤 접근 방법으로는 카메라의 그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카메라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스스로 이제 그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카메라가 굉장히 다양할 테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어, 기존에 사용되는 어떤 지오메트릭한 방법과 그 딥러닝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딥러닝 방법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섞어서 쓰는 게 이제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어떤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본 거는 그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해 보는 데이터셋인데 차에다가 카메라랑 뭐 GPS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어떤 이런 도로나 뭐 이런 도시들을 막 주행을 하면서 이미지를 취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셋에서 어, 교통 표지판의 위치를 한번 뭐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서 포지션 정보가 다 싱크가 맞춰져 있는 키티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상 데이터와 그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시퀀스의 각 프레임에 대한 위치 정보가 이제 여기 GNS, 그러니까 GPS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셀프 캘리브레이션 되는 모듈로 들어가서 피놀 카메라 모델을 가정한 경우에 카메라 인트린식 모델을 구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인트린식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컬 랭스랑 프린시플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이제 EKT 이미지 시퀀스랑 GPS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을 해내고요. 어, 그리고 차량의 그 트라젝토리랑 어,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ORB SLAM을 이제 지오메트릭 방법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고, 학습, 그러니까 딥러닝 방법으로는 VITW라고 약자로 불리는 어, 아래 보이시는 이 레퍼런스인데요. 이 연구의 결과를 이제 활용을 했고, 이제 모노뎁스2라는 알고리즘을 또 같이 한번 써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뎁스 맵을 얻어내는 거고 얘는 이제 트라젝토리를 얻는 겁니다. 비전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이런 트라젝토리나 뎁스 맵을 만들게 되면 어, 약간 그 미터 단위로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터 단위로 변경을 해야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그 트래픽 사인의 포지션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어, GPS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한 트라젝토리를 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보이시는 비전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추정한 트라젝토리를 어, 그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 시키고 그 트랜슬레이션 시키고 늙혀줘야 이게 GPS 데이터랑 가장 근사하게 맞는지를 그 스케일을 구해서요. 그 스케일을 구해서 이제 미터 단위의 그 트라젝토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T 데이터 셋에서의 트래픽 사인의 어떤 포지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무슨 알고리즘을 썼는지 이 논문에서 얘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어, 수작업을 통해서 그 각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트래픽 사인이 위치해 있는지를 대충 알고 이거를 가지고 어, 저희가 카메라 포즈랑 그 카메라의 어떤 포컬 랭스랑 프린시플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대충 어디쯤에 그 트래픽 사인이 그 월드 포지션 상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다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트래픽 사인 디텍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뭘 썼는지 나와 있지는 않고 근데 수작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 사인이 가운데 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엣지 쪽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약간 어클루전의 발생 가능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비전을 완전 전공으로 한 학생이 아니어서 일단 제가 공부한 내용만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오메트릭한 방법이랑 딥러닝 방법 두 가지가 좀 다른 형태로 인풋이 들어가고 출력값은 다 똑같은 이제 카메라 인텔리지 파라미터인데요. 지오메트릭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사진 두 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이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 이미지 그 카메라가 보고 있는 어떤 특정 사물 그것 어떤 포인트를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칭하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를 딱 잡아주면 이제 이 포인트와 이 카메라 이미지와 이 카메라의 포지션 그 중점을 연결한 이 선 그리고 그 다른 그 이미지를 찍은 카메라의 그 중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이 여기 보이신 이러한 그 수식을 만족한다라는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족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탕으로 어, 이 방정식을 그 해석적 또는 대조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그 카메라의 포컬 랭스와 프린시플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 K라는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카메라 그 인트리식 파라미터를 얻게 되는 거고요. 지오메트릭한 방법에서는. 딥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게 그 VITW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논문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그냥 이 싱글 이미지만 넣어주면 학습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 어, 카메라 포즈도 나오고 뎁스맵도 이렇게 나옵니다. 먼 게 검게 나오고 가까운 게 좀 더 밝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 그냥 인트리식 파라미터가 예측이 돼서 나옵니다. 학습이 잘 돼서. 그래서 굉장히 싱글 이미지에서도 잘 된다는 그 점을 뒤에서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지오 이제 어프로치 A, 어프로치 B로 나눠서 두 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어프로치 A는 지오메트릭한 베이스들을 위주로 한 거고요. 그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B는 딥러닝 방법을 좀 활용을 해서 했는데요. 일단 어프로치 A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ORB 슬램을 활용한 그 포즈 트래젝토리를 이제 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 스케일까지 구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미터 스케일의 트래젝토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스케일드 카메라 포즈 스캔스를 얻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일이 숫자로 표시한 것 같은 이 카메라의 픽셀 이미지 값을 갖고 있고 카메라의 그 포컬 랭스와 프린시플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얘가 어디쯤 월드 포지션 상에 위치해 있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일종의 그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찾아보니까 뭐 좀 비전에서 많이 활용되는 뭐 그런 알고리즘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 초록색 그 저희 바운드 박스의 어떤 절대 위치의 중점을 그냥 구하는 그냥 심플한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초기 위치로 일종의 삼고 나서 이 번들 어저스트먼트라는 되게 어, 좀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제겐 어려운. 이거를 하면 이제 그 아래에 보이시는 이 그 최적화 방식을 통해서 그 트래픽 그 사인의 포지션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 R 같은 경우랑 T는 이제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 값인 거고 P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트래픽 사인의 포지션 그리고 이거는 뭐 픽셀 값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월드 프레임 상에서의 절대적인 그 트래픽 사인의 위치를 가장 최적화된 값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값을 이제 결과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제 상대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상대 위치라는 거는 이제 트래픽 사인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얘가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대적인 그 포지션 변화가 양수가 아니고 이게 카메라 프레임상에서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트래픽 사인이 차량 뒤에 위치해 있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 값이 항상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게 만약에 이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체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잘 된 것만 모아서 이제 최종적인 포지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어프로치 A,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3차원 접촉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게 2D고요. 예, 예. 여기서부터,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3D 포인트고, 예, 여기서 번들 어저스트먼트로 최적화 한번 하면 이제 최종적인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발표를 진행
하면 이제 다음은 이제 어프로치 B, 그러니까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셀프 캘리브레이션 통해서 얻었던 카메라 인트루지 파라미터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거는 스케일 뎁스 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미터 스케일로 뎁스 맵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값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미지 상에서 어디쯤에 그 트래픽 사인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고요. 이제 이 값이 있으면 저희가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미터만큼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트래픽 사인이 위치했다는 거를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인버스 프로젝션, 그러니까 2D에서 3D로 프로젝션 해서 그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값 좌표값이 나오겠죠. 저희가 카메라 기준으로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이거를 이제 프레임, 그 트래픽 사인이 모두 다 관측되어 있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그냥 평균을 때립니다. 평균을 때려서 이제 그거를 그냥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 해서 월드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최종적인 월드 프레임 상의 그 트래픽 사인 포지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프로치 B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였던 어프로치 A, 어프로치 B 뭐 그런 것들 결과들이 다 나올 건데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기 전에 그 카메라의 인트로지 파라미터에 그 얼마만큼의 에러가 포함이 되었을 때 트래픽 사인의 그 포지션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티 시퀀스 5, 7에 대해서 10번씩 반복 테스트를 한 후에 가장 작은 값을 선정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어프로치 A만 사용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게 키티 데이터셋 시퀀스 5 같은 경우에는 그 루프 클로저라고 해서 어, 다시 되돌아와서 마주치는 이 포인트가 있는 덕분에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트라젝토리를 그 슬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포지션 드리프트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 루프 클로저라는 기회가 적어서 조금 더 드리프트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포컬 랭스가 뭐 가장 이제 그, 그 시그널 트래픽 사인의 어떤 그 포지션 에스티메이션한테 큰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루프 클로저가 있고 없고는 역시 루프 클로저가 많은 곳에서 이제 좀 더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포인트보다는 포컬 랭스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컬 랭스랑 프린시플 포인트를 다 조금 안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이제 0%에서 가장 좋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데서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 그 점이 좀 신기한 거고요. 근데 뭐 이 그래프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사실 한 1%에서 2% 내외의 그냥 에러만 갖고 있으면 어떤 저희가 트래픽 사인의 포지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그래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클라우드 소스드 3D 맵 자체에서는 KT 데이터셋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썼지만 예, 예. 그 사실 없는 게 정상이니까요. 예, 예. 예. 네,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험용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실험 결과는 약간 횟수가 10회만 돌렸는데 좀 더 돌려보면 조금 여기 0%좀 더 가깝게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시의 인트리직 파라미터 그 데이터였고, 이제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성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셀프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오메트릭한 방법이랑 딥러닝한 방법 둘 다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일단 지오메트릭한 방법인 콜맵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콜맵의 문제는
어, 이렇게 KT 데이터셋 4처럼 직선 주행만 있는 곳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 지오메트릭한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또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는 그런 경사가 반드시 그 구간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딥러닝 방법은 이제 그냥 싱글 리즘션에 있으면 되니까 되게 이런 곳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그 테스트를 위해서 어, 모노뎁스2랑 VITW를 이제 KT 데이터셋에 44개의 시퀀스를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게 그 시티, 레지던셜, 로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다 더하면 4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학습시킨 거고, 어, 봤을 때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데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회전하는 부분만 골라서 학습시키면 좀 더 성능이 좋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에고 모션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차량의 그 카메라의 포즈를 이제 추정한 결과를 좀 보는 건데요. 여기 ORB 슬램, 그러니까 지오메트릭한 방법인 ORB 슬램이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ATE라고 하는 이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어, 트라젝토리 저희가 에스티메이션 한 거를 그라운드 트루스에다가 약간 얼라인을 시켜줍니다. 스케일도 맞추고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좀 시켜가지고 가장 잘 얼라인 시킨 다음에 어, 가장 근접한 포인트들을 매칭을 그 어떤 특정한 단위 그 거리마다 이제 시킨 다음에 그 거리 차에 그 RMS 그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값이 양수인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에러가 적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T5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프레임을 5개마다 끊어가지고 이제 매칭한 후에 비교한 뭐 평균값 그리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만한 데이터는 이제 그냥 루프 클로저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성능이 좋고 없는 경우에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딥러닝 방식이 생각보다 많이 오차가 크다. 100m, 66m 차이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인데 ORB 슬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그 KT 1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돌아서 쭉 직선 도로가 있는 그 고속도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처가 되게 뭐 없고 그래서 ORB 슬램이 그 트래킹이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기서부터 아마 끊겨가지고 트래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풀 트라젝터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딥 러닝 베이스의 그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관한 성능을 또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모노뎁스2의 성능이 VITW에 약간 근소하게 좋은데 이게 학습할 때 그 카메라 인트루지 파라미터에 대한 또 사전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근데 클라우드 소스드 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VITW를 제한을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매트릭은 제가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이 네 개가 에러라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여기서 이 델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액큐러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노뎁스2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인트리지 파라미터 사전 정보 때문에 VITW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 사인의 그 포지션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제 이 어프로치 A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지오메트릭한 베이스를 사용한 경우가 제일 좋고 볼드체 되어 있는 게 가장 그 정확도가 좋은 거고 밑줄 친 게 두 번째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트러젝트를 사용한 게 있고 숏 트러젝토리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숏 트러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 사인이 보이는 부분만 트러젝토리를 활용을 해서 값을 본 거고요. 풀 트러젝토리는 이제 다 본 거고 그 시퀀스에 대해서 PT 시퀀스에 대해서 그리고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 그 트러젝토리 동안 몇 개의 표지판을 이제 찾았는가에 대한 값이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찾은 거니까 성능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점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사실 음,
평균을 내서 이게 10번 테스트라고 평균을 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티 데이터셋 같은 형태 이제 비디오를 활용해서 이제 수 미터 범위 내에 로컬 맵을 만드는 경우에는 굳이 뭐 루프 클로저를 쓰지 않고 약간 그냥 3 스트럭처를 만들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루프 클로저 없는 경우가 더 성능이 좋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프로치 A에 비해서 좀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 지오메트릭 베이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쓰는 게 좋은데 어떨 때 쓰냐를 이제 보는 건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있으면 굳이 셀프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없으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트라젝토리를 봤을 때 그 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 턴하는 부분을 찾는 거는 그 RDP 알고리즘이라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래프의 굴곡을 이제 굴곡이 있을 때 여기에 그 굴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몇 개의 포인트가 필요한지를 그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게 일정 범위 내에서 개수가 높을수록 그게 굴곡이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값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트라젝토리를 보고 이게 턴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있으면 저희가 콜맵을 쓸 수 있으니까 콜맵 가지고 셀프 캘리브레이션 하고 없으면 저희가 딥러닝 방식으로 쓰고 해서 카메라 인터지 파라미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 ORB 슬램을 쓰는 걸로 하되 그 에고 모션을 루프 클로저가 있는 거를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어차피 크게 사실 계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필요할 때만 어떤 추가적인 최적화 과정이 수행될 뿐이니까 어 그런 어떤 뭔가 코스트에 비해서 이제 트라젝토리 어떤 절대 오차가 줄어드는 건 되게 명백하기 때문에 루프 클로저를 쓰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ORB 슬램을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데 이게 이제 깨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어프로치 A를 쓰면 되고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시퀀스 1번 같이 키티 시퀀스 1번 같이 깨지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조를 해주면서 이제 저희가 그 트래픽 사인의 그 포지션 데이터를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값이 1.54에 그리고 상대적 그 위치에 대한 평균값은 0.58인데 제 생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ORB 슬램 페일러 케이스 있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어, 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트라젝토리만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콜맵 가지고 잘 얻었기 때문에 에러가 되게 적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 콜맵이 페일러가 나는 아이고 이게 좀 밀렸는데 4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많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트라젝토리도 틀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에러가 커지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맵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다 되고 그런데 그냥 이게 ORB 슬랩 1 가지고는 이렇게 트라젝토리를 제대로 뽑을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루프 클로저를 디텍션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분명히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지션 드리프트가 누적된 게 그대로 이렇게 절대 위치 에러로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카메라 인트리지 파라미터 정확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거는 틀어졌지만 그 트래픽 사인 근처에서의 그 카메라의 그 상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꽤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면 카메라의 그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에 따른 어떤 그 트래픽 사인의 3D 포지션 트라이앵글레이션의 민감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컬 랭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기법으로서 어떤
그 멀티 뷰 지오메트리 방식, 콜맵, 그리고 딥러닝 방식, 그리고 VITW를 이제 성능을 좀 비교를 해봐서 지오메트릭 방법이 월등히 좋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사전 정보 없이, 그러니까는 그 커머셜한 GPS랑 모노큘러 컬러 카메라만 활용해서 클라우드 소스드 3D 트래픽 사인을 그 포지셔닝을 수행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오메트릭 방식과 딥러닝 방식의 어떤 그 각각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안정적인 좀 정확도 내에서의 3D 맵을 제작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키티 데이터셋에는 원래 3D 트래픽 사인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실험을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한 어, 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코드가 없습니다. 아이로스 여기 발표한 논문에서는 코드가 없었는데 제가 만약 이걸 구해야 한다고 하면 ORB 슬램 2가 코드가 C++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스테레오 모드만 끄면 어차피 ORB 슬램 1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콜맥 같은 경우는 뭐 그 다 나와 있습니다. 완전 오픈 소스 잘 돼가지고 있고 C++로 짜져 있고 쓰면 되고 VITW도 이제 파이썬으로 써져 있긴 한데 뭐 쓸 수 있게 코드가 나와 있어서 이제 C++로 이제 바꿔서 쓰면 될 것 같고 트래픽 사인을 디텍션 하는 경우는 최근에 욜로 V4가 나왔으니까 C++로 다 짜져 있어서 한번 해봐도 되고 아니면 뭐 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근데 웨이브온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픽 사인에 그 3D 라이더 GT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랑 2D 이미지에 트래픽 사인 또 GT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멀지하면 프로젝션 하면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키티 말고 웨이모 데이터 셋으로 가져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젝토리의 스케일을 구하는 그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AGN이라고 하는 그 C++ 리니어 알지브라 라이브러리에 다 짜져 있어서 그거 가져다 쓰면 되고 번들 어저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오픈 MVG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에서 가져다가 쓰면 돼서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뭐 그 밖에 뭐 자지구레한 어떤 행렬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직접 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사용했던 것들의 부분을 이제 따와서 하면은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